이번 시간에는 22학년도 공주교육대학교 정시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서 코로나19가 꼭 계속 유행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 환경에서 벌어졌을 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신조어가 되기는 하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것이 과연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냐, 또 이것을 어떻게 다차원적으로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메타버스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메타버스가 무엇인지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가상현실, 물론 이제 거기에 보면은 메타라고 하는 초월, 우주라고 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합성어로 메타버스라는 게 나왔다고 하지만 이거는 가상현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는 증강현실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아바타를 내세워서 거기 안에서의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메타버스의 세계다. 우리가 보통 게임의 세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았을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학습 도구로다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거죠. 그리고 실제 대학 교수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수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도용해 온다든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 영상에서도 실제 가기 어려운 곳에,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 가기 어려운 곳에 가서 뭐 역사를 탐방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과학 실험은 위험한 부분에 있는 것들은 메타버스 안에서의 실험을 통해 갖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다 효율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또 언어 영역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영어라면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인과 실제로 아바타가 대화하는 이런 것들을 본인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볼까요? 대면 수업에 비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읽고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장점은 지금 우리가 얘기한 효율적인 것들이 다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다 모든 것을 하면 좋겠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수학여행을 가서 학생들이 역사 탐방을 한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체험학습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간다라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과학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위험성이 부담된다?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쉽지 않은 부분들을 그 짧은 시간에 가상 체험을 통해 갖고 습득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큰 장점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단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게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현실인지 아니면 가상의 세계인지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이 게임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교육적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단점으로 들 수도 있겠죠. 그 이외에도 메타버스에서 실질적으로 뭐 핸드폰을 가지고도 또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를 가지고도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갈 수 있지만 가상현실이라는 부분 또는 증강현실을 3D로다가 보는 메타버스 안경을 활용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경을 사용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 안경을 없는 학생들이라면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이것을 학교에서 지급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가 거론된 지 10년 만에 학생들에게 1인 한 대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럼 이 또한 지급하면 되지 않겠냐는 부분이 언제 지급될지는 모르겠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대면 수업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의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더 좋은 수업에 위한 방법을 제시하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면서 대면 수업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의 차이점, 장단점을 이미 거론이 일부 됐어요. 그러면 아바타가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또 수업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지향할 수 있는 수업을 위한 방안들이라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는 코로나가 끝난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된 걸로 인해 가지고 교육의 방법이 앞당겨져 왔습니다. 자, 무크들도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활성화됐던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이러한 에듀테크나 또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이런 교육 방법들이, 온라인 학습들이 지속적으로 병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5일 동안 학교를 가던 것을 하루는 재택 수업을 하면서 이런 비대면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서 활성화된 것을 포스트 코로나가 됐다 하더라도 버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걸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착안해서 이 부분에 답변을 준비한다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답변하는 데 있어서도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에 있어서 10분 동안 면접을 하다 보니까 한 문제에 대해서 보통 답변을 할 때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그래야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 문항에 대해서 3분에서 4분 정도의 답변이 될 거예요. 그래야 10분 안에 그것이 답변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물론 학생들이 그렇게 길게까지 얘기할 거 없어요. 1분만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1분 안에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 되지만 사실은 1분 안에 여기에 주어진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답변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5단 구성을 통해서 답변하는 스토리텔링 기법을 잘 숙지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조율하면서 답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김한 컨설팅 홈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현장 강의에 오셔서 수업을 들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은 이 강의를 토대로 또는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